자, 여러분 7주차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학기 초에 그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전략을 구분하는 그 전체적인 틀을 이야기했을 때 기업 수준의 전략, 사업부 수준의 전략, 기능별 수준의 전략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시간하고 다음 주 첫 시간까지는 두 번째인 사업부 수준의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사업부 수준의 전략은 결국 현재 시장 마켓에서의 마케팅 전략과 같은 거예요. 그죠? 마케팅 전략이죠. 그래서 이런 거죠. 사업부 수준의 전략은 사업부 수준의 전략은 결국은 현재 시장에서 내 제품을 갖고 내 경쟁자와 마켓에서 경쟁하는 그러한 경쟁 전략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전략의 성격이 이기기 위한 경쟁 전략인 거예요. 얘는 이기기 위한 경쟁 전략이죠. 마켓에서, 시장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기기 위한 전략이다 보니까 크게 어떻게 나눠진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비용 우위 전략. 보통 비용 우위 전략이라고도 하고 원가 우위 전략이라고도 해요. 원가 우위. 원가에서 비용 구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 그 다음에 차별화 우위 전략. 이렇게 두 가지로 귀결된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비용 우위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에는 이 차별화 우위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용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것은 그렇죠? 다른 경쟁사의 제품, 동일한 계열의 다른 경쟁사의 제품보다 우리 제품이 동일한 품질 수준을 유지하면서 더 쌀 수 있게 하는 거죠.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 근원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가를 조달해, 그러니까 원재료를 조달해 오는 능력이 다른 기업보다 우수해서 원가를 절감할 수도 있고요, 그죠? 또는 생산 관리 과정에서 굉장히 불량률을 줄이고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을 갖춰서 타 기업보다 원가를 줄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유통 채널이 물류 채널이 다른 기업이 사용하는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유용하기 때문에 비용을 세이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 절감의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이 제품은 처음에 내가 생산했을 때보다 지금 한 10만 개 이상 생산하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노하우가 관리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게 축적되어서 그죠? 생산성이 높아져서 단위당 단가가 낮아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가 우위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으로서 가장 많이 이제 이야기되는 것이 이제 익스피리언스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경험 효과라고 하는데 경험 효과. 경험 효과. 익스피리언스 이펙트. 자, 경험 효과는 언제 생기는 거냐면 여러분 특정 제품을 많이 생산해야 돼요. 많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A하고 B 기업이 두 개 기업이 있다고 합시다. 두 개 다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 기업은 창립한 지가 한 10년 됐어요, 여러분. 기업이. 이 업종에서. 이 기업은 불과 5년밖에 안 됐어. 그런데 A 기업은 창립해서 지금까지 기업의 역사는 오래됐는데 그 해당 제품의 생산량이 이 기업은 한 5만 개 정도 생산했다. 제품을. 근데 여기는 5년 됐지만 한 10만 개 정도 생산했다. 그러면 어떤 기업이 더 노하우를 갖고 있느냐? 그 중에서도 경험 효과에 의해서 비용 우위, 그러니까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원가를 좀 절감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떤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이쪽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얼마나 오랫동안 경영되어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 효과에 의해서 원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기업은 생산량이 많은 기업이에요, 여러분. 생산량.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도 처음에 해보는 일은 어때요? 손에 잘 익지가 않죠. 그럼 뭐 조금 속도도 느리고 시행착오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실수도 줄어들고, 그죠? 반복적으로 하는 과정 속에서 노하우도 생기고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관리 개선도 일어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기업도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돼요. 근데 단순히 기계적으로 생산만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런 어떤 경험 효과, 익스피리언스 이펙트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 생산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관리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보완 노력들이 점철되어야지만이 이러한 익스피리언스 이펙트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 효과는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프상에 보면은 그죠? 단가, 생산 단가하고 저 원가죠, 원가. 그다음에 생산량, 생산량의 함수로 볼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어떨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처음 만든 제품, 시제품, 처음으로 시장에 런칭하는 제품이 런칭할 때는 한 10,000원 정도라고 쳐봅시다, 여러분. 10,000원, 10,000원. 어떤 제품인지 모르는데 가격이 여기에 형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원가 구조가. 생산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익스피리언스 이펙트가 생산 활동이 거듭될수록 관리 개선의 노력과 노하우가 축적되고 시행착오를 개선하고 이런 노력들이 점철되어서 좀 더 많은 생산성을 가져올다고 가정하면 처음에 단가보다 아마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지속적으로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제품의 단가가 생산성이 좋아지면서 하락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기업별로 자기 기업의 익스피리언스 이펙트, 경험 효과를 잘 알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그죠? 시장에서 전략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겠죠. 이런 거죠. 야, 우리 기업은 새로운 제품을 처음 생산하기 시작해서 약 10만 개 정도를 생산한 시점이 되면 최초에 생산했을 때의 단가의 절반 정도, 5,000원 정도, 50% 정도 다운되는 효과가 10만 개 정도가 임계점이더라. 우리는 신제품을 개발해서 생산을 시작해서 10만 개 생산을 돌파하게 되면 처음 생산할 때의 단가보다 50%가 적어지더라. 이런 정확한 통계 수치를 가지고 있다면 이 기업은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원가에 의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요. 자, 지금 개발 초기라 10,000원에 원래는 시장에 판매를 해야지만이 수지 타산이 맞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지금 10,000원에 출시하면은 다른 기업보다 우리가 경쟁력이 없을 것 같아. 신제품이고 비슷한 제품들이 있으니까. 그럼 차라리 우리가 초기 제품이고 하니까 가격을 좀 낮게 해서 소비자들을 끌어들일까? 유인할까? 지금 10,000원을 받아야 되죠.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5,000원에 우리가 출시를 하자. 그러면 원가 우위에 의해서 우리가 아마 초기 수요를 많이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그죠? 시장의 마켓시어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매출 증대에 효과를 얻을 것이다. 우리 제품은 시장 초기이니까 수익성보다는 우리 제품을 많이 알리고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경험 효과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초기 수요를 잡기 위해서 저가격 전략을 과감하게 구사할 수가 있게 되죠. 우리 10만 개 정도 돌파하는데 가급적이면 1년 반 안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전략으로 이 시점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더 낮아지니까 이때 약간 마이너스 된 걸 이쪽에 보완하도록 하자. 이미 이쪽까지 진행됐을 때는 우리가 10만 개를 판매했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 우리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재구매 수요도 많고 우리 제품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도 높아졌고 품질에 대한 경험치도 있을 테니까 이때부터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처음부터
경험 효과를 알 수 있다면은 원가 우위 전략에 의한 저가격 전략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용 우위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경험 효과의 사례를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예전에 포드 자동차가 미국에서 포드 자동차가 모델 T라는 자동차를 생산했어요. 처음에 생산할 때 1900 모델 자동차 이름이 T예요. T 모델 T.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생산된 게 1909년이네. 1909년에 가격이 850불. 그렇죠. 자동차가 처음 태어난. 1909년이면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죠, 여러분? 그죠? 3.1운동이 1919년도에 일어났는데 그거보다 10년 전에 미국의 포드사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한 17년 정도 똑같이 생산을 했어요. 17년. 그러니까 1926년 되니까 이 가격이 얼마가 됐냐면 여러분 260불. 처음에는 850불에 판매가 됐던 게 1926년 약 17년 정도가 경과가 되니까 이 단일 모델을 17년 동안 반복 생산을 하다 보니까 그죠? 생산 단가가 3배 이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경험 효과에 의해서 그죠? 생산성이 증대된 거죠. 동일한 생산 요소를 투입해도 이때보다는 3배나 생산량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3배 이상으로 가격이 다운될 수가 있었죠. 그렇죠? 이게 바로 경험 효과를 증명하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1926년에 GM에서 경쟁사인 GM에서 쉐보레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쉐보레 많이 돌아다니죠. 그 쉐보레가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1926년도에. 쉐보레에서는 이때 뭐 포드의 모델 T가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는 뭐 거의 독점 기업 비슷했죠. 그죠?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었고 17년 동안 생산을 해서 단가도 낮췄고 그죠? 근데 쉐보레에서는 이때 자동차 시장을 마켓을 잘 파악한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동안의 자동차는 이게 이제 사용해왔는데 이제 소비자들이 자동차 자체의 기능성은 이제 다들 많이 경험했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자동차에 대해서 다른 욕구가 있다 시장에서. 왜 자동차는 요 단일 디자인이어야 되는지, 색깔은 다 왜 검은 색상이어야만 되는지, 좀 더 수려한 디자인은 없을까? 이렇게 각진 네모 반듯한 이런 거 말고 좀 유선형으로 된 수려한 디자인에 색상도 좀 빨간색, 노란색 컬러가 좀 있으면 좋겠고 안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좀 있어서 나는 뭐 가죽 시트를 원하고 누구는 뭐 좀 직물 시트를 원하고 나는 어떠한 편의 장치를 더 원하고 이런 옵션들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쉐보레의 자동차가 나오게 됩니다. 썬더보드라는 자동차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포드는 1926년을 계기로 다시 말해서 비용 우위에 의한 전략이 가장 경험적인 효과가 가장 최정상에 달아서 원가가 3배 이상으로 줄어드는 그 시점을 GM의 차별화 전략에 의해서 여기서 시장 점유율을 GM에게 내주게 됩니다. 이때 포드가 갖고 있던 시장 점유율이 GM에게로 넘어갔고 그때 이후로 현재까지 GM을 포드가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포드에서 취했던 거는 비용 우위에 의한 전략이었고 여기는 차별화 우위에 의한 전략이었죠. 근데 더욱 아이러니한 거는 단기적으로는 포드의 비용 우위를 쉐보레의 차별화 우위 전략이 압도해서 시장을 바꾼 것으로 보였는데 좀 지나니까 다음 시간에 더 얘기하겠지만 쉐보레의 차별화 우위 전략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차별화 우위 전략 설명하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비용 우위 전략은 현재 시장에서 경쟁자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자신의 가치인 제품을 시장의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의 역량이고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비용 우위 전략에서 궁극적으로 기업이 추구하는 바는 뭐냐면 여러분 매출액의 증대 또는 시장 점유율의 확대, 자기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의 확대
귀결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 많았습니다.